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당을 나온 암탉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인물이 나오죠. 그 중에서 오늘은 두 인물의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인공 잎삭, 그리고 나그네라는 청둥오리, 이렇게 두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야기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행동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 생각, 이것이 중요해요. 지금 이 인물들, 잎삭이라든지 나그네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이 행동에 대해서 내 생각을 알아보는 것, 이것이 이번 시간에 우리 활동입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이 두 인물의 행동을 보고 내 생각을 밝혀보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예, 바로 잎삭이죠. 잎삭은 난용종 암탉이에요. 난용종 암탉은 평생 닭장에서 알만 낳다가 죽는 것이 운명이에요. 그런데 잎삭이라는 이 암탉은 늘 꿈을 품고 있었죠. 바로 알을 낳아서 병아리의 탄생을 보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꿈이었죠. 알을 낳자마자 양계장 주인이 가져갔기 때문에 잎삭은 자기가 낳은 알을 발끝으로도 만져볼 수 없었어요. 잎삭은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야 닭장에서 나올 수 있었죠. 죽은 줄 알고 양계장 주인이 죽음의 구덩이에 내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기 이 나그네의 도움으로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아주 다행히 살아나와요. 그리고는 찔레던 불 속에 놓여있던 알을 발견했죠. 주변에 알을 낳은 어미는 없었어요. 잎삭은 이미 알을 낳을 수 없을 만큼 늙고 병들었어요. 그런데 알이 놓여있는 것을 보자 자기가 품고 있던 꿈, 그러니까 알을 품어서 병아리의 탄생을 보는 그 꿈을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알을 품었죠. 자, 잎삭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이 알은 자기가 낳은 알이 아니에요. 누가 낳은 알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알을 품었어요. 마치 자기의 알인 것처럼 말이죠. 물론 이 알을 낳은 오리는 이미 죽은 상태였지만 이때까지 잎삭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잎삭의 이런 행동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잎삭이 아주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높은 점수를 주면 돼요. 가장 높은 점수는 10점이에요. 반대로 잎삭의 이런 행동을 보고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낮은 점수를 주면 돼요. 가장 낮은 점수는 0점이에요. 이렇게 10점에서 0점 사이에 있는 어떤 점수를 줘도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점수를 준 까닭을 밝히는 거예요. 나그네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그네가 한 어떤 행동이 아주 잘했다. 그러면 높은 점수를 주면 돼요. 잘 못했다. 그러면 낮은 점수를 주면 돼요. 그런데 10점에서부터 0점 사이에는 숫자들이 많이 있죠? 그 사이에 있는 숫자를 줘도 되겠습니다. 자, 이 활동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활동지를 한번 보기로 해요. 활동지에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죠. 1,
2, 3, 4, 5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붙어 있는데요. 그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먼저 인물이 한 일을 3번 소리내서 읽습니다. 몇 번이요? 3번. 자, 이렇게 인물이 한 행동을 3번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3번은 읽어야 인물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리내서 읽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3번 소리내서 읽었으면 옆에 있는 이 빈 네모칸 있죠? 이 빈 네모칸에 V 표시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1분 시간을 재는 거예요. (1분) 시간을 설정해 놨으면 역시 빈 네모칸에 V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1분 동안 눈을 감고 인물의 행동에 대해서 곰곰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물이 잘했다 못했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1분 시간은 타이머나 벽시계나 아무 것이나 봐도 됩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그 타이머를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이때 이런저런 것이 보이면 정신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1분 동안은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이 활동 뒤에는 역시 빈 네모칸에 V 표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인물의 행동에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0점에서 10점 사이에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가 준 점수를 여기에다가 숫자로 써 넣으면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인물의 행동이 잘한 것이다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를 주고, 아니다 잘못했다 생각할수록 낮은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 빈 네모칸에 V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물의 행동에 대한 내 생각을 쓰는 겁니다. 바로 이곳에다가요. 내가 이 인물에게 몇 점을 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보세요. 인물의 행동이 잘 됐다, 잘못했다, 뭐 몇 점 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다 쓰면 됩니다. 이때 3문장 이상 쓰도록 하세요. 3문장 이상. 내 생각의 이유를 밝히는 것인데 적어도 3문장 이상은 되어야 자세히 밝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빈 네모칸에 V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맨 마지막에 하게 되겠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입삭의 행동을 살펴봤어요. 입삭의 행동이 바로 이거였어요. 아이고. 입삭의 행동은 자기가 낳지도 않았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어미 없는 알을 품었다. 이 인물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3번 소리내서 읽고 1분 시간 재고 1분 동안 인물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하고 잎삭에게 점수를 주고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내 생각을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인물을 볼까요? 그 다음 인물은 나그네입니다. 잎삭 말고 또 다른 인물이죠. 나그네라는 이름을 가진 청둥오리인데요. 나그네는 잎삭이 찔레덤불 속에 있던 알을 품는 걸 봤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않고 잎사귀 알을 계속 품을 수 있도록 먹이도 구해다 주고 쪽제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로 도와줬죠. 나그네는 잎사귀 품고 있는 알이 잎사귀 낳은 알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알을 낳은 엄마 오리가 이미 죽었다는 것도 물론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알의 아빠는 살아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누구죠? 네, 바로 나그네, 청둥오리 자신이었어요. 그런데도 나그네는 자기가 알의 아빠라는 사실을 끝내 잎사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자, 두 번째 살펴볼 인물은 나그네입니다. 그 행동은 이렇습니다. 나그네는 자기가 오리알의 아빠라는 사실을 끝내 잎사귀에게 말하지 않았다. 자, 이런 나그네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은 몇 점의 점수를 주고 싶습니까? 이것 역시 아까 잎사귀 행동을 보고 점수 주기를 했던 것처럼 똑같은 순서로 활동해 봅니다. 하나씩 하나씩 실행한 다음에 이렇게 V 표시를 해주세요. 나그네가 한 일을 3번 소리내서 읽고 꼭 3번 읽습니다. 꼭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리고는 1분 동안 시간을 재서 눈 감고 인물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꼭 눈을 감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나그네의 질문에 대해서 나그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몇 점을 주고 싶은지 결정해서 그 점수를 주고 마지막으로 그 점수를 준 이유에 대해서 내 생각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활동을 해보았는데요. 사람은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책을 읽고 나서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이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생각에는 이유가 있게 마련이죠.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단 말이죠. 네. 이 이야기에서 인물이 한 행동을 보고 잘했다, 잘못했다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점수로 나타내서 내가 생각하는 정도를 숫자로 알아보자 하는 것이 이번 시간 활동이었어요. 이 활동은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용한 시간이나 조용한 방에서 혼자 하는 것이 좋아요. 이 활동지를 하는 동안만큼은 텔레비전은 꺼두세요. 스마트폰 역시 시간을 재는 용도로 쓴다면 켜둘 수 있겠지만 스마트폰 말고 다른 타이머나 시계를 이용하겠다 그러면 스마트폰은 치워두세요.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활동지에 표시해보세요. 네, 오늘 활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